시청자 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충격 단신. 오늘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를 향해 무능하고 부도덕하다. 전월세 대란 때마다 반성문부터 써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한마디에 서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십만 서울 시민이 전세를 구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월세 폭등으로 파산 직전인 상황에서 오 후보의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과연 정원호 후보는 정말 반성문 써야 할 무능한 후보인가? 아니면 오세훈의 네거티브가 더 큰 거짓인가? 방금 전 내부 폭로가 들어왔습니다. 정 후보 측에서 오세훈이 서울을 공급재앙으로 만들었다는 반격 문건이 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상황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서울의 심장이 지금 폭풍의 핵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하다. 전월세 대란을 언급할 때마다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 이 한마디가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 서울 전체를 뒤흔드는 초강력 지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월세가 폭등하는 부동산 지옥 속에서 수십만 서울 시민들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티고 있는 이 순간 오세훈 후보의 발언은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위기를 만들었고 누가 진짜 해결할 수 있는가?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를 책임질 능력이 부족해도 매우 부족한 후보입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합니다. 전월세를 언급할 때마다 자세를 바로잡고 반성문을 써야 할 후보예요. 오 후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서울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전세 소멸과 월세 폭등은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작품이라며 민주당 전체를 겨냥했습니다. 실패한 주택 정책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오 후보 측은 정원호 후보의 과거 발언과 성동구청장 시절 행보까지 끌어들이며 과대포장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가 본 기자에게 독점 제보한 내용입니다. 정원호 후보 측이 최근 비밀 전략 문건에서 오세훈의 규제 완화 정책은 투기 세력을 부추길 뿐이라고 적시하며 선거 후 역공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숨겨진 권력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양측 캠프에서는 어떤 폭로가 준비되고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 직격탄은 단순한 선거 전 네거티브를 넘어 서울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정면으로 겨냥한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재임 5년 동안 추진해온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주도 공급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이 답이라는 철학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정원호 후보가 내세우는 착착개발과 매입 임대 확대, 비아파트 빌라 활용 전략은 오 후보 측이 보기에는 근본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이자 시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킬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 후보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23년 내 확대하겠다고 한 발언은 오 후보 진영에서 빌라 망언으로 규정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파트가 부족한데 시민들에게 빌라로 가라고 하는 것이냐, 자동차가 부족한데 자전거 타라고 하는 격이라는 비유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2030 세대 사이에서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 후보의 빌라 확대 정책이 실제로 단기 공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의 주거지를 낮추고 슬럼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오 후보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성공하면 혁명적이지만 실패하면 또 다른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오 후보 측은 특히 최근 서울 전월세 시장의 처참한 현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0년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해 일부 지역에서는 영권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월세 비중이 70을 넘어서면서 평균 월세가 147만 원에 육박하는 월세 공화국이 현실화됐습니다.
전세 품귀와 월세 폭등 연 8.5 이상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 속에서 오 후보는 이를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공급 억제 정책이 빚어낸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규제를 풀지 않고 공급을 막아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강경 프레임입니다. 더욱이 오 후보 캠프는 정원호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며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성수동 개발 성공 신화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서울 전체 10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대규모 주거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성수동 성공 뒤에 숨겨진 강제 이주 논란과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사례까지 소환하며 성수동 모델은 예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최근 취재 결과 성동구 일부 지역에서는 성수동 개발 이후 원주민들이 밀려나면서 임대료가 2배 이상 폭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 측은 이를 성공 신화로 포장하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쫓겨났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면서 공방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오 후보 측은 숫자로도 철저히 반박합니다. 오세훈 시장 이전 연칠, 건호 이상 공급되던 매입 임대가 자신의 재임 기간 2,000호 미만으로 줄었다는 정 후보의 비판에 대해 매입 임대는 예산 낭비와 주거질 저하를 초래하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며 진정한 해결책은 민간 참여를 유도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 확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오 후보의 핵심 로드맵 5년 내 31만 호 착공, 청년 반값 할부형 바로내 집 6,500호, 재개발 재건축 기간 14년 10년 단축은 이러한 철학의 구체적 산물입니다. 최근 오 후보는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규제를 풀겠다는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추진력이 실제로 발휘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면 정원호 후보 측은 오세훈 재임 기간 공급 실적 저하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등을 들어 오 후보가 직접 만든 공급 재앙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착착 개발 모델로 구청 권한 이양,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 매입임대 대폭 확대를 주장하며 단기 효과를 강조합니다. 서울 곳곳에 제2, 제3의 성수동을 만들겠다는 비전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오 후보 진영은 과대 포장된 환상, 구체적 해법 없이 말장난만 한다고 맹비난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솔직히 밝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치 현장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번 공방은 단순한 선거전이 아닙니다. 이는 서울이 살만한 도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만 사는 도시로 전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공급 확대 철학은 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결할 잠재력이 크지만 실행 과정에서 투기 세력이 개입할 위험이 분명 존재합니다. 반대로 정원호 후보의 공공중심 정책은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지만 재정 파탄과 주거질 저하라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둘 다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이 진짜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발언이 터지자마자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오세훈이 시민들의 아픔을 대변한다는 찬사가 쏟아지는가 하면 너무 과격한 네거티브, 선거용 물타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2030 무주택 청년들과 4050 부모 세대 사이에서는 이제야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왔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세훈이 5년 동안 시장하면서 뭘 했나며 역공을 펼치고 있어 양측 지지자들 간 온라인 설전이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온라인 반응.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정원호가 시장이 되면 서울은 성수동 2.0으로 변할 것 vs 오세훈이 되면 또다시 집값 폭등이라는 극단적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두 후보의 논란까지 모두 소환되며 선거는 이제 개인전을 넘어 진영전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즉각 강력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 공급이 재앙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의 성수동 성공 신화를 강조하며 서울 곳곳에 제2, 제3의 성수동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오 후보 진영은 이를 과대 포장된 환상이라며
구체적 해법 없이 말장난만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가 매입 임대 확대를 주장한 데 대해 오 후보 측은 오세훈 시정 이전에 7,000호 공급되던 것을 2,000호 미만으로 줄인 건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 후보가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 젊은 가장이 전세를 구하려다 포기하고 월세 180만 원짜리 빌라로 들어갔다. 아이 학교 근처라 떠날 수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 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루하루가 생존 전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시민 목소리가 오 후보의 공세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장 취재 에피소드 추가. 강북의 한 밀라촌에서는 40대 가장이 월세를 내고 나면 먹을 것이 없다며 절망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남의 한 신혼부부는 전세를 구하려다 3개월째 발품을 팔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시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공방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주거 생존권을 건 총력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5년 내 31만 호 착공,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반값 할부형 바로내 집 6,500호 공급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정원호 후보는 공공공급 확대와 시민중심 수요 맞춤형 정책을 강조하며 현장형 행정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오 후보 측은 데이터 기반이 아닌 감에 의한 정책이라며 연일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배경 분석. 왜 지금 이 공방이 이렇게까지 격렬해졌나? 서울의 전월세 대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 공급 부족,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전세 매물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절반 가까이 증발했으며 빌라와 오피스텔로 밀려난 시민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30대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이 40을 넘어서면서 영끌과 디월세가 일상화됐고 일부는 아예 서울을 떠나는 탈서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공급 억제로 규정합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부동산 정책이 민간 공급을 막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없이 말만 번지르르 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반면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 공급 실적 저하를 집중 공격하며 시장 중심 정책이 실패했다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두 후보의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상반되면서 공방은 정책 논쟁을 넘어 철학적 대결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 후보 측의 강점은 구체성과 경험입니다. 31만 호 착공 로드맵,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 실행 가능한 규제 완화 카드를 제시하며 말이 아닌 숫자로 증명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겨냥한 반값 할부형 바로 내 집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실제로 속도를 낼 수 있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합니다. 정 후보 측은 실행력과 공공성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12년 성동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착착개발 모델은 구청 권한 이양,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단기 효과를 노립니다. 성수동처럼 성공한 사례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오 후보 진영은 성수동 하나 성공했다고 서울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느냐, 공공 매입임대는 예산 낭비와 주거질 저하를 초래한다며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추가 심층 분석. 만약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울은 대규모 재개발 열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원호 후보가 당선된다면 공공임대와 매입임대가 대폭 늘어나며 서울형 복지주택 모델이 시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두 모델 모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오 후보 모델은 부동산 부양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 정 후보 모델은 재정 적자와 행정 비효율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느 쪽의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가 앞서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오 후보 진영은 시민들의 분노가 아직 충분히 표출되지 않았다며 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정 후보 측은 오세훈의 토지 거래 허가제 충동적 해제제 지정이 집값 불을 지폈다고 반격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무능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오세훈의 직격탄이 먹혀 들어갈지, 아니면 정원호의 성수동 신화가 역전의 동력이 될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승패는 전월세 대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논쟁이 서울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방향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반성문 써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12년 성동구청장 경험 vs 5년 서울시장 경험을 놓고 끝없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과거 논란까지 소환되며 분위기가 극도로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지옥은 이제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적 생존을 건 혈투로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의 처절한 고통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 과연 진정한 해결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이 서울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까요? 정원호 후보의 매입임대 확대와 착착 개발 모델이 단기적으로 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할지 의견을 나눠보시죠. 반성문 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신의 솔직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거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십니까? 만약 당신이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라면 두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성수동 모델이 서울 전체에 적용 가능할까요? 규제 완화 vs 공공주도,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 양측의 추가 폭로와 반박, 현장 유세에서의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가 이 도시의 주거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뜨거운 현장을 주시해 주십시오. 추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즉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생한 현장 제보를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지금 서울은 정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대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함께 지켜봅시다.